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이제 너무 힘들어. 결혼 32년 차 부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죠.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습니다. 아침엔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습니다. 밤엔 등을 돌린 채 아무 말 없이 잠듭니다. 입만 열면 싸움입니다.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이혼보다 더 잔인한 것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으면서도 서로 완전히 남이 되는 것. 한국 시니어 부부들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별거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정민 씨, 67세입니다. 그의 아내 혜자 씨, 64세입니다. 32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정민 씨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가계부를 책임져온 혜자 씨. 그날 그의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이제 너무 힘들어. 이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부부의 일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30년간 쌓여온 것들이 있었죠. 억눌린 희생, 회피해온 책임, 말하지 못한 외로움,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견된 비밀 하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지하철 아닌가요? 집안일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혹시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써주세요. 몇 살이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2년을 함께 살아온 한 부부. 어떻게 같은 집안에서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민 씨는 직장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한 회사원이었죠. 정년퇴직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그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7시, 혜자 씨가 식탁에 아침을 차렸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죠. 정민 씨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쳤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혜자 씨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혜자 씨가 고지서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난달보다 6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혜자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전기요금 또 올랐네요.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정민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겠지. 혜자 씨의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루 종일 TV 켜놓고 에어컨도 계속 틀고. 정민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정민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절약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지. 혜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자신이 얼마나 아껴왔는지, 한 푼, 두 푼 모으며 살아왔는지, 그걸 모르는 걸까요? 절약요? 응. 내가 얼마나 아껴서 살아왔는지 알아요? 정민 씨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그건 원래 아내가 할 일이잖아.
그 순간 혜자 씨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이제 너무 힘들어. 정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혜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 넘게 참아왔어요. 이제 못 참겠어요. 그날 밤 정민 씨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뭘 잘못했지? 그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아내가 갑자기 저런 말을 했는지, 32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하지만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뚝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무언가가 확실히 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메모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집안일 반씩 나눕시다. 정민 씨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혜자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집안일 반씩 나누자고요. 갑자기 왜 그래? 혜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넘게 내가 혼자 다 했어요. 정민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밖에서 일해서 돈 벌어왔잖아. 그건 이제 끝났잖아요. 지금은 두 사람 다 집에 있어요. 정민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자가 집안일을 해? 혜자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요? 남자는 집안일하면 안 돼요? 그건 여자가 하는 거지. 사실 정민 씨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혜자 씨가 외출한 사이 그는 처음으로 세탁기에 도전했습니다. 빨래통을 열었습니다. 색깔별로 분류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찮았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세제를 부었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대충 많이 부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40분 후 세탁기가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흰색 와이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황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아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자가 집안일을 해?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었죠. 혜자 씨는 남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빨래는 당신이 하세요. 밥도 알아서 드세요. 난 더 이상 당신 뒤치다꺼리 안 해요. 정민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자 씨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민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혜자 씨는 자기 목만 차렸습니다. 정민 씨 앞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정민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냈습니다. 식빵 2장을 꺼냈습니다. 그게 그날 아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자 씨는 자기 방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정민 씨는 거실에서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TV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외롭게 들렸습니다.
밤 11시 정민 씨가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혜자 씨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정민 씨는 조심스럽게 침대 한쪽에 누웠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혜자 씨도 등을 돌렸습니다. 침대는 하나.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눈길 한 번 없는,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남인, 그런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로를 무시했습니다. 아침 8시 정민 씨가 거실에 나왔습니다. 혜자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정민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김밥이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 먹었습니다. 오후 2시 정민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정민아, 네 어머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겠다. 정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응,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병원 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어디서 접수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그런 건 다 혜자 씨가 해왔으니까요. 저녁 6시 혜자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민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자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자야. 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허리가 아프시대. 병원에 좀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 혜자 씨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요? 혜자야, 어머니 좀 병원에 모셔다 드려. 혜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요? 너가 그런 거 더 잘 알잖아. 뭘 더 잘 알아요? 정민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그렇고 접수하는 것도 그렇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민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간병은 며느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혜자 씨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민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닌 게 저예요. 명절 때마다 당신 집안 제사 준비한 것도 저예요. 당신 형제들 결혼식 준비한 것도 다 저였어요. 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다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정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예요. 당신이 모셔야죠. 저도 제 부모님 챙기고 싶어요. 혜자 씨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전 오늘 친정에 갈 거예요. 어머니 병원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정민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텅 빈 마음으로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 자신은 그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내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자 씨의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마지막 온기가 꺼져버린 뒤였습니다. 밤 10시 정민 씨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일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그날 밤 정민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 없이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내가 이제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혜자 씨는 친정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혜자야, 이 밤에 무슨 일이니? 엄마. 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아주셨습니다. 말없이 그저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혜자 씨는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요금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시어머니 병원 이야기. 어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자야, 엄마도 그렇게 살았단다. 네, 너희 아버지도 똑같았어. 혜자 씨는 놀랐습니다. 근데 엄마는 어떻게 참았어요? 참은 게 아니야. 체념한 거지. 엄마 세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너는 달라야 해. 너는 참지 마. 내 인생을 살아. 그 말이 혜자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하는 곳을 찾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진료과를 잘못 가서 다시 가기도 했습니다. 정민아, 괜찮니?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 씨는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자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민 씨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컵라면이었습니다. 어제도 컵라면, 오늘도 컵라면.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매일 따뜻한 밥이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밤 9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혜자 씨가 돌아왔습니다. 정민 씨가 일어났습니다. 혜자야. 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곧바로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혜자야, 잠깐만. 혜자 씨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뭐예요? 정민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혜자 씨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혜자 씨가 돌아섰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30년 동안 당신 뒤치다꺼리 했어요. 당신 부모님 간병했어요. 당신 형제들 챙겼어요. 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어요?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정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혜자 씨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제 인생이 당연하다고요? 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이 가정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이 키워야 한다고 했어요. 정민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몰랐어. 물론 몰랐겠죠. 당신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혜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그냥 당신의 아내였어요. 당신 어머니의 며느리였어요. 아이들의 엄마였어요. 근데 정작 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민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자야, 이제 늦었어요. 혜자 씨가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작은 방에서 잘 거예요.
당신은 안방 쓰세요. 정민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왜 그래? 우리가 부부인데. 혜자 씨가 돌아봤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부라서 참아야 한다고요? 전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못 참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정민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정민 씨는 안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32년을 함께 산 부부. 하지만 이제 완전히 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침대를 나누는 순간 그 마음의 거리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방을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혜자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자기 몫만 챙겼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혼자 먹었습니다. 30분 뒤 정민 씨가 일어났습니다.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게 있으면 그걸 먹었습니다. 없으면 식빵에 잼을 발라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장실 쓰는 시간도 엇갈렸습니다. 거실에 나오는 시간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현관에서, 그럴 때면 서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나쳤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혜자 씨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정민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TV를 향하고 있었지만 신경은 온통 아내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걸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혜자 씨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30분 뒤 혜자 씨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친구 명숙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혜자야, 여기.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명숙 씨가 혜자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 있어? 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이랑 방을 나눴어. 명숙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응. 명숙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야. 이번엔 혜자 씨가 놀랐습니다. 명숙이 너도? 응. 벌써 2달 됐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명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혜자야. 같이 있는 게 너무 괴로워. 아침에 남편 얼굴 보면 아직 숨 쉬고 있네. 그런 생각까지 들어. 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똑같았으니까요. 명숙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말야. 생각해보니까 남편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 혜자 씨가 명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도 잘못했어. 우리 세대 여자들은 다 그랬어.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거. 근데 남편들은 왜 화나는지도 모르잖아. 혜자 씨는 듣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말이야. 타인이 30년, 40년 함께 사는 거야. 어긋나는 건 당연해. 문제는 소통이 없었다는 거지. 명숙 씨가 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자야, 가정 내 별거가 꼭 나쁜 건 아니야. 실패도 아니고. 그럼 뭔데? 우리가 다시 나를 찾는 시간일 수도 있어. 그 말이 혜자 씨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나를 찾는 시간? 그래. 30년 동안 우리는 누구였어? 아내, 며느리, 엄마. 근데 정작 나 자신은 누구였어? 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남편 눈치 보지 말고, 시댁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해보는 거야. 명숙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번 달부터 수영 배우러 다녀. 평생 물이 무서웠거든. 근데 이제 해보려고. 혜자 씨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었더라. 그날 저녁, 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마이너스 서예 배우기, 마이너스 제주도 여행 가기, 마이너스 독서 모임 참여하기. 혜자 씨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꿈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명숙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를 찾는 시간일 수도 있어. 한편 안방에서 정민 씨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너무 넓었습니다. 혼자 있기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아내가 옆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희망을, 한 사람은 후회를.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방을 나눈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혜자 씨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말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혜자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서예 수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급 서예반 수강생 모집. 혜자 씨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하고 싶었던 것, 결혼하고 포기했던 것. 손이 떨렸습니다. 등록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혜자.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자 씨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같은 시간, 정민 씨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TV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혜자는 어디 갔을까? 요즘 자주 나가네. 누구를 만나는 걸까? 질투였을까요? 외로움이었을까요? 정민 씨도 잘 몰랐습니다. 오후 3시, 정민 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의 방,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섰습니다.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서예 배우기 옆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것, 그걸 이제야 알았다는 것.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독촉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겉면에 적힌 금액이 보였습니다. 잠깐, 이건 자기 이름으로 된 독촉장이었습니다. 정민 귀하.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게 왜 아내 방에 있는 거죠?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모두 합쳐서 5통. 독촉장이 5통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들을 손에 쥐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돈을 빌렸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개월 전 퇴직하고 한 달 뒤였습니다. 동네 PC방에 갔었습니다. 심심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게임 잘하시네요. 아,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저기 가까운 데에 게임 친구들 모이는 곳 있는데 가보실래요?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게임을 했습니다. 화투를 쳤습니다. 포커를 했습니다. 처음엔 이겼습니다. 10만 원을 땄습니다. 신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이번엔 졌습니다. 20만 원을 잃었습니다. 본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지고 따고 지고 따고 어느새 3개월이 지났습니다. 빚은 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그때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자 씨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우편함에 오는 독촉장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서랍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아내 방에 있는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독촉장들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혜자 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정민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정민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냥 화장실 가려고. 혜자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방에서 나오셨죠? 정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자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독촉장 찾으셨어요? 정민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혜자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발견했어요. 당신 서랍을 청소하다가. 정민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 씨, 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음 날 아침, 혜자 씨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아침 8시, 혜자 씨는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민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자야. 혜자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정민 씨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혜자야,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해서든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혜자 씨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발 뭐요? 제발 용서해 달라고요? 정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무슨. 혜자 씨가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민 씨, 앉으세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32년 만에 제대로 마주 앉은 것 같았습니다. 혜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어볼게요. 정민 씨는 나를 사랑한 적 있어요? 정민 씨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정민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 혜자 씨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민 씨가 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엔 사랑했어요. 정민 씨가 멋있어 보였어요. 이 사람이랑 살면 행복하겠다 싶었어요. 혜자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사랑이 의무로 바뀌었어요. 남편 챙기는 게 의무, 시댁 챙기는 게 의무, 집안일 하는 게 의무. 정민 씨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정민 씨를 보면 아무 감정도 안 들어요. 혜자 씨가 정민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어요.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정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자야. 그럼 혜자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혼하자는 건 아니에요. 정민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혼할 힘도 없어요. 재산 나누고 집 정리하고 그런 거 할 기력도 없어요. 혜자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가정 내 별거는 계속할 거예요. 더 이상 정민 씨의 아내 노릇은 안 해요. 밥도 안 차려줘요. 빨래도 안 해줘요.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정민 씨는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혜자 씨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부부요? 부부라는 게 뭔데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500만 원 빚. 당신이 전부 갚으세요. 제 돈은 한 푼도 안 써요. 정민 씨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당신이 만든 빚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일용직이든 뭐든 해서 갚으세요. 혜자 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정민 씨가 불렀습니다. 혜자야. 혜자 씨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거야? 혜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작은 방 문이 닫혔습니다. 정민 씨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 씨는 집 근처 인력사무소에 갔습니다. 67세.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청소 일용직 있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7입니다. 일단 등록은 해드릴게요. 정민 씨는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일용직 등록증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정장 입고 출근했던 사람. 이제는 일용직 청소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50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잃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혜자 씨는 작은 방에서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정민 씨는 거실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같은 집, 같은 시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 이것이 가정 내 별거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혼하지도 않고 함께 살지도 않는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두 명의 타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청소 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계단 청소, 주차장 청소, 화장실 청소. 67세의 몸으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500만 원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한편 혜자 씨는 목요일 오전 10시 드디어 첫 서예 수업에 갔습니다. 문화센터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5명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자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기본 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붓을 잡았습니다. 25년 만이었습니다. 먹을 찍었습니다. 종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엔 삐뚤삐뚤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었습니다. 한 획, 또 한 획.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혜자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 그날 저녁, 정민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씻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혜자 씨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바라만 봤습니다. 노크하고 싶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 씨는 또 혼자 잠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민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아 왔니? 준혁은 38세였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방에 계셔. 준혁은 작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준혁아? 문이 열렸습니다. 혜자 씨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잘 지냈어? 네, 엄마. 준혁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민 씨와 혜자 씨,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이모한테 들었어요. 두 분이 방을 나눴다고. 혜자 씨와 정민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정민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500만 원 빚이 맞아요? 정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박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요? 내 평생 거짓말 안 하시던 아버지가요? 정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혜자 씨를 봤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혜자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살아야지. 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돈 드릴까요? 500만 원 제가. 혜자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내 돈 쓰면 안 돼. 이건 아버지가 책임지셔야 해. 준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 이혼은 안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아니. 준혁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사시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 남처럼? 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가정 내 별거야. 왜요? 왜 그렇게 사세요? 혜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세상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재산 정리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냥 이게 편해.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해 보이지 않으세요? 두 분 다 힘들어 보여요. 정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문제는 돈이 아니야. 혜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뢰야. 30년간 엄마가 믿어온 게 모두 무너졌어. 준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혜자 씨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너는 아내 잘 대해줘. 당연한 게 없어. 밥 해주는 것도, 빨래 해주는 것도 다 고마운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엄마. 그날 저녁, 준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준혁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왜 그래? 그냥. 준혁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며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나도 아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그날 밤, 준혁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그냥 내 옆에 있어줘서. 아내는 어리둥절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한편 일산의 집에서는 두 사람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창피했다. 67살에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준혁이 상처받았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두 사람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정 내 별거의 비극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멀어지는 것. 아들이 다녀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민 씨는 매일 새벽 일을 나갔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 지쳤습니다. 목요일 저녁, 정민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혜자 씨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서예 도구를 펼쳐놓고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멈춰섰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붓을 잡은 손,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손,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2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가 이런 모습으로 무언가에 집중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혜자야. 혜자 씨는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그거. 뭐야? 서예요. 언제부터 했어? 이번 주부터요. 정민 씨는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평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쁘네. 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붓을 움직였습니다. 정민 씨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정민 씨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한 말. 정민 씨는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톡톡. 혜자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고 있어? 아니요. 나 할 말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와요. 정민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은 좁았습니다. 혜자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예요? 정민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혜자야. 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왜 사는지 모르겠었어. 혜자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년하고 나니까 집에서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 정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 회사 동료들은 다 바빠. 나만 혼자 시간이 남아돌아. 혜자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할 얘기가 없어. 다들 현역이거나 손주 돌보거나 나는 둘 다 아니니까. 정민 씨는 벽에 기댔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았어. 내가 있으면 전기세만 더 나오고, 내가 있으면 밥만 더 차려야 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도박장에 갔어. 거기만은 내가 필요한 곳 같았거든. 혜자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돈을 따도, 잃어도 사람들이 날 필요로 했어. 형님 오셨네 그러면서 반겨줬어. 정민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 너무 외로웠어. 67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정민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67세 남자가 작은 방 문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혜자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32년 만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 씨, 정민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약한 건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약하니까. 외로운 것도 괜찮아요. 혜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나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당신이 외로우면 나한테 말했어야죠. 도박장에 갈 게 아니라. 정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쓸모없다고 느낀다면 새로운 걸 찾았어야죠. 집에서 빈둥거릴 게 아니라. 혜자 씨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전 30년 동안 당신 감정 쓰레기통이었어요. 당신이 짜증나면 나한테 화냈고, 당신이 기분 나쁘면 나한테 퉁명스럽게 굴었고, 당신이 외로우면 나한테 의지했어요. 정민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전 누구한테 의지했을까요? 전 누구한테 외롭다고 말했을까요? 혜자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혼자 참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정민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민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짐을 지웠는지,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것들. 정민 씨는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정민 씨는 결심했습니다. 바꿔야 해. 진짜 바꿔야 해.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한편 작은 방에서 혜자 씨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울음, 남편의 고백, 나는 너무 외로웠어.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혜자 씨도 외로웠습니다. 30년 동안 계속. 하지만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괜찮아? 라고. 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외로움. 하지만 그 외로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정민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이 있었습니다. 밥도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계란 노른자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30분 뒤 계란 후라이 2개가 완성됐습니다. 밥을 담았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간단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정민 씨는 작은 방 문 앞에 아침상을 놓았습니다.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왔습니다. 30분 뒤 혜자 씨가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놓인 아침상을 발견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보았습니다.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혜자 씨는 한 입 먹어봤습니다. 짰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동안 남편이 처음으로 밥을 차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정민 씨는 매일 아침 작은 방 문 앞에 아침상을 놓았습니다. 어떤 날은 계란 후라이, 어떤 날은 라면, 어떤 날은 토스트, 서툴렀습니다. 맛도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민 씨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청소일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옆자리에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 노인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민 씨가 슬쩍 쳐다봤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기 전에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정민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여자로 본 적이 없었다고. 정민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 눈엔 내가 그냥 가정부였다고.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이라고. 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4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무슨 음식을 싫어하는지도 몰랐어요. 무슨 꿈을 가졌는지도 몰랐어요.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거기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이요? 네. 30년 전 일기장이었습니다. 노인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남편은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밥 차리는 기계인가. 정민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만 크면 나도 뭔가 하고 싶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혼자 여행도 가보고 싶다. 노인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45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노인은 정민 씨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분,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32년 됐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물어보세요. 부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노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다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민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정민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당신은 평생 나를 여자로 본 적이 없었다.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정민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구나. 혜자 씨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슨 꿈을 가졌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32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민 씨는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꽃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꽃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꽃 찾으세요? 장미 한 다발 주세요. 32년 만에 처음 사는 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 문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쪽지도 함께 놓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민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뒤 혜자 씨가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꽃을 발견했습니다. 장미였습니다. 혜자 씨는 꽃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꽃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꽃이었습니다. 아니, 언제 받아봤더라. 생각해보니 결혼 32년 동안 남편에게 꽃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도 변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혜자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민 씨는 매일 새벽 일을 나갔습니다. 청소 일용직, 주차 관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67세의 몸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만에 500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자야. 문이 열렸습니다. 뭐예요? 정민 씨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빚, 다 갚았어. 혜자 씨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0원이었습니다. 정말요? 응. 이제는 너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 혜자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수고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정민 씨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한편 혜자 씨도 변했습니다. 서예를 1년 동안 배웠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당일 혜자 씨는 떨렸습니다. 과연 누가 올까?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 씨가 들어왔습니다. 혜자 씨는 놀랐습니다. 왜 왔어요? 보고 싶어서. 정민 씨는 전시된 작품들을 천천히 봤습니다. 평온, 자유, 희망, 아내가 쓴 글자들이었습니다. 혜자야. 네, 이 작품들 정말 예쁘다. 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진심으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전시회장을 함께 돌았습니다. 나란히. 하지만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자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혜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부부로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정민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혜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는 그런 관계요. 정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혜자 씨가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민 씨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방은 나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정민 씨가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혜자 씨가 나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저녁이면 혹시 서예 연습을 했습니다. 정민 씨는 옆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같은 공간. 하지만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민 씨가 물었습니다. 혜자야, 너는 뭐가 제일 좋아? 32년 만에 처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혜자 씨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오후요. 서예하면서 음악 듣는 시간이요. 그랬구나. 정민 씨는요? 이번엔 혜자 씨가 물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나는. 혜자, 너 웃는 모습. 혜자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사실이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요즘 서예 전시회도 하고, 아빠는 일 열심히 하고, 두 분 사이는요? 혜자 씨는 정민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민 씨도 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글쎄, 부부는 아니야. 하지만 나쁘지 않아. 준혁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니까. 전화를 끊고 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요. 그러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문이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개인의 공간을 지켜주는 경계선일 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정민 씨는 이제 요리를 제법 했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일 수 있었습니다. 빨래도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혜자 씨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혼자서. 정민 씨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 혜자 씨가 떠난 3일. 정민 씨는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혜자 씨가 좋아할 만한 반찬도 만들어뒀습니다. 혜자 씨가 돌아왔을 때 정민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혜자 씨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민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구나. 아내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행복을 응원하는 거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 씨,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요. 그러게. 32년 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야. 하지만 동반자야. 동반자. 혜자 씨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두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가정 내 별거 2년째. 이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의 부부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그런 관계. 60대에도 늦지 않았다.
새로운 관계는 언제든 만들 수 있다. 혜자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정민 씨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혜자가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정말 밝았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뻤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68년을 살아서야 배우고 있다. 늦었지만 그래도 배우고 있다. 혜자야,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민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가정 내 별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혼보다 비겁한 선택도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에 갇혀 서로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이 식었다면 존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열정이 사라졌다면 평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편이기 전에 한 사람,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 그 사람의 행복을 응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민 씨와 혜자 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하지만 각자의 삶을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응원하며 그들은 이제 압니다. 행복은 완벽한 사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지금 배우자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혹시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느껴진다면 이혼만이 답은 아닙니다. 참고 사는 것만이 답도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민 씨와 혜자 씨처럼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세요.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뭘 좋아하나요? 당신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나요? 32년 동안 물어보지 못했어도 오늘부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